네이버가 AI 에이전트를 이제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네이버 AI 에이전트가 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신다 그러면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PPT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잘 보이시죠? 일단 요즘 우리 사장님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 뭐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뭐 AI 브리핑이니 갑자기 플레이스 플러스니 네이버 커넥트니 갑자기 뭐 리뷰 뭐 별점을 만들겠다고 하고 갑자기 플레이스가 뭐 리워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수증 리뷰 가짜 다 잡아냈다 그러고 블로그 내돈내산 만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서사를 알면 네이버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거를 서사를 설명 안 하고 맥락을 설명 안 하고 그냥 한 부분만 설명하니까 이게 우리 사장님들이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거야 막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막 늘어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늘어나고 새로 뭔가를 배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맥락을 설명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막 복잡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막 정보가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뭘 해야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정보들이 너무 파편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오늘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요것만 딱 보시고 앞으로 내 가게를 이렇게 운영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컬 에이전트를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플레이스 AI 브리핑을 이제 뭐 숙박까지 여러 가지 업종으로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자, AI 브리핑이 왜 생겼나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맥락이 이어지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플레이스는 보고 있죠. 네이버 지도 스마트 플레이스 앱과 연동돼 검색을 넘어 실행 단계까지 완결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예약 결제 등 행동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은 우리 고객이 그냥 네이버 앱을 열어서 뭐 논현동 맛집을 검색해서 가게들을 막 찾아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약을 하거나 방문을 하죠. 근데 그 고르는 행위를 이제 AI가 이 사람한테 맞는 가게를 몇 개 골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그냥 골라주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약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제미나이, GPT, 클로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로컬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해주겠다. 서비스를 하겠다. 그걸로 우리 고객들을 꽉 잡겠다. 그걸로 우리가 돈을 더 벌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재밌어요.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아라고 하면 이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예약까지 잡아줍니다. 병원을. 그런 서비스도 이제 연내에 나옵니다. 병원 하시는 분 계시면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쇼핑도 그렇고요. 뭐 금융, 주식 투자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다른 그런 GPT나 인들한테 자기들 정보를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나누면 로컬 에이전트, 금융 에이전트, 건강 AI 에이전트. 여기는 이제 병원이죠, 그죠? 이 부분은 병원이고 로컬 에이전트가 바로 우리 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했다가 플레이스 목록을 훑고 리뷰 하나하나 읽고 여러 가게를 비교한 다음에 예약 버튼을 눌러서 직접 클릭하는 이 과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간소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줘 한마디에 AI가 알아서 이 목록들을 훑어서 자기가 훑어가지고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서 너한테는 요런 가게가 딱 좋아 라고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얘기해. 그럼 내가 예약을 해줄게. 그 예약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부분을 AI가 대신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리뷰를 하나하나 읽기잖아요. 그죠? 리뷰를 하나하나 읽기인데 리뷰 하나하나 읽기가 AI도 리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뷰를 요약하는 거를 읽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리뷰를 요약한 게 뭐예요? 우리 플레이스 서비스에 리뷰를 요약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기능이 아까 설명한 거. 키워드가 아니라 리뷰를 요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최근에 만든 거. 질문, 퀴즈. 리뷰를 요약한 거. 1년 내 리뷰를 요약한. AI 요약. 예, 맞죠. AI 브리핑. AI 브리핑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AI 브리핑이 정답입니다. AI 브리핑이 왜 만들었을까? 얘들이. 그 만든 이유는 내가 만약에 뭐 논현동 근처에 뭐 우리 세 명이서 남자 세 명이서 가기 좋은 뭐 일식당 하나 추천해 줘 그러면 AI가 그때마다 그 모든 일식집의 그 리뷰를 다 읽고 그걸 다 읽어서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쉽게 말하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요약을 해두는 거예요. 그 가게에 대한 요약. 그게 바로 AI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AI 브리핑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AI가 그걸 읽어온단 말이에요. 리뷰를 다 읽는 게 아니라 AI 브리핑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요. 그걸 기반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AI 브리핑이 없거나 AI 브리핑이 별로 우리 만족스럽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추천이 안 되겠죠. 그래서 AI 브리핑이 정말 중요하다. AI 브리핑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배워보시면 알아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트하기 좋은 서울숲 맛집 추천해줘.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연내에 벌어지는 앞으로 하면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올해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플레이스 에이전트가 장소를 추천하고요. 그럼 요걸 먹고 그 다음 어디로 갈지 탐색까지 해줘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에 예약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새벽 1시, 2시에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가게를 고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게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실제로 AI 브리핑이 생기고 나서 AI 브리핑 적용 시에 체류 시간이 10%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더보기 있죠. 더보기 클릭하면 상세면 넘어가잖아요. 그게 거의 137%가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AI 브리핑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있는 가게들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AI가 추천까지 해주면 그죠? 우리 가게가 좀 더 많은 고객들한테 알려질 수 있겠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자, 그래서 예전에 기존 AI는 뭐 GPT는 여기 좋다 가봐라 추천하고 끝이지만 이제는 예약 뭐 결제까지 페이가 있으면 결제까지 해주는
AI 에이전트가 네이버에 이제 적용이 된다. 병원은 내 그 고객의 건강 정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맞는 병원을 또 추천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우리 AI,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AI한테 뽑혀갈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이나 결제 시스템 아니면 주문 시스템이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네이버 예약 또 대신 해준다 그랬잖아요. 왜 플레이스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네이버 지도에 예약을 붙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이버 지도에 왜 예약을 붙였을까?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네이버 예약이 없다면 어쩌면 추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면 네이버 예약을 제가 이 얘기를 재작년부터 네이버 예약을 아무리 카페든 좀 하기 힘든 곳이라도 단체 예약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백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런데도 네이버 예약은 뭐 어렵다고 안 하시는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예약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리뷰죠. 제가 리뷰를 어떻게 적으라고 그것도 강의에서 컨설팅에서 항상 알려드리죠. 그죠? 리뷰는 최소한 4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실제 누구랑 갔는지,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아니면 어떤 시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추천하는 팁, 그리고 방문 목적 이런 걸 적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리뷰에는 그냥 리뷰를 적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짧은 리뷰 하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품질의 사진까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실제 결제 데이터를 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가게를 AI가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저한테 추천해주면 제가 남자잖아요. 그죠? 그 남자인 저한테 예를 들면 뭐 디저트 가게를 추천해주면 제가 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한테는 예를 들면 국밥집 이런 걸 추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가게가 어딘지를 네이버가 파악을 하려면 뭘 보고 파악을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나와 비슷한 취향의 고객이 결제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가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이런 사람한테 어울려. 이 가게는 저 20대 여성 고객이 검색했네. 20대 여성 고객이 비슷한 고객이 결제하고 방문 많이 한 이 가게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실제 결제 데이터를 네이버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플레이스 플러스가 나온 거고 네이버 커넥트가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네이버 결제 커넥트 해가지고 뭐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갑자기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세한 매장 정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을 그냥 뭐 2줄, 3줄 이렇게 적으시는 매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아마 진짜 양극화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 AI가 없어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죠. 그죠? 사실 우리가 소문난 가게들은 사실 AI든 뭐 네이버 플레이스에 플레이스가 있든 없든 상관없죠. 거기는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근데 앞으로 만약에 네이버 AI나 플레이스 노출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 제가 언제 뭐 어려운 거, 뭐 돈 많이 드는 거 알려드린 적 있나요? 돈 안 들고 간단한 거
알려드리죠, 그죠? 오늘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우리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컨설팅 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업종만 60개 업종에다가 컨설팅 매장만 900개가 넘고요. 그리고 뭐 제 시크릿 노트를 구매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강의를 들으시면 많겠지만 그 전자책만 10,000권이 넘게 팔렸단 말이죠. 그렇게 제가 많이 하다 보면 7년 동안 플레이스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잘 되는 가게 또 갑자기 없어지는 가게 제가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거, 알게 된 거, 그리고 제가 공부한 이론을 합쳐가지고 제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진짜 플레이스는요, 정말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질문이고 플레이스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플레이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플레이스 어떻게 관리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고객이 하는 질문이고 플레이스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땡땡 맛집, 뭐 땡땡 점심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죠? 땡땡 미용실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질문인 거고요. 그 질문에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을 해서 이 고객을 우리 가게로 오게 해야지라는 거를 담은 게 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 선택을 받으려면 5가지 대응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단 예약 결제 시스템을 하셔야 된다. 진짜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난 네이버 예약 페이를 안 쓰고 있다. 안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성 데이터가 좀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차 가능 끝이야. 예를 들어서 주차 가능.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무료인가? 그러면 뭐 나 12시간 있어도 무료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나는 주차가 유료 주차장이야. 그러면 나 유료 주차장을 적어야 되는데 유료 주차장이면 10분당 얼마인지 10분당 500원인지 1,000원인지 어디다가 주차하면 되는지 이런 걸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주차 가능 주차 불가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된 데이터. 고객들한테 고객이 전화 와서 사장님 거기 어디서 주차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대답하실 거잖아요. 요 앞에 공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10분당 얼마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싸다. 거기 그 뒷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꺾으시면 이렇게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플레이스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이버가 읽어간다는 거죠. AI가. 그래서 요 정성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실제 데이터죠. 가짜 하지 마세요. 어뷰징 쓰지 마세요. 예. 요즘 네이버가 정말 정확하게 잘 찾아냅니다. 이건 뭐 제가 사실 저는 뭐 어뷰징 이런 거를 제가 뭐 7년 전부터 컨설팅 할 때부터 어뷰징에 대한 일도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권한 적도 없고.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광고 대행사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어뷰징이 이제 안 통한다고. 예, 그분들이 밥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어뷰징은 요즘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조심하라기보다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또 네 번째로는 뾰족한 페르소나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강의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죠. 페르소나가 없는 가게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도 자세한 것 좀 설명드릴게요. 5번째는 시즌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맞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예약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거 다들 잠깐만요. 화면에 왼쪽 하단에 누르면 라이브라고 떠요.
그 라이브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가능하면 그 라이브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새로 고친 같은 거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AI가 AI 에이전트가 예약까지 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제까지 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제를 해야 자기들 결제 데이터 수수료를 가져가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네이버 예약을 해야 고객 데이터를 자기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이버 예약한 가게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주겠죠. 왜냐하면 고객이 예약해달라 근데 예약이 안 될 거니까 거기는. 예약이 없으면. 그래서 일단 예약 기능이랑 결제 연동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AI한테 잘 좀 쉽게 말하면 괜찮은 가게로 인식이 됐는데 네이버 에이전트는 우리 예를 들면 GPT에는 우리 가게가 노출된다 칠게요. 예를 들어. 근데 네이버 AI 에이전트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GPT 혹시 우리 가게 뭐 무슨 맛집 추천해줘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나 그런 거 우리 지역에 GPT나 AI로 제미나이나 이런 걸로 뭐 땡땡 맛집, 땡땡 미용실, 뭐 땡땡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번 추천해줘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 한번 검색을 해봤다. 그런 걸 AI로 한번 써봤다. 1번 한번 누르세요. 아니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2번. 아니요, 예약금 결제도 돼요. 예, 예약금 결제 상관없습니다. 다들 해보셨죠, 그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상한 정보가 나와요. 뭐 없어진 가게를 막 추천해주고 있지도 않는 가게를 막 가짜로 막 추천해주고 이 지역이 아닌 가게를 막 갖다 주고 그럽니다. 예,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네이버에 있는 정보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정보는 이런 플레이스, 그러니까 로컬, 이런 지역, 가게들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는 사실상 정말 정확하죠. 그죠? 수원보 대나무 사장님은, 사장님 가게 말해주나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다들 이제 가게 검색할 때는 네이버 AI 에이전트를 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보가 정확하니까. 왜? 고객들이 그 수많은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잖아요, 사실. 거기다 길 찾기 정확하죠, 네이버는. 예. 그런 거 보면 네이버를 다들 쓰겠죠. 아마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네이버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그냥 일반 검색에서는 무조건 낮아질 겁니다. 당연히 클로드랑 저부터도 클로드랑 제미나 요즘 쓰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거든요. 근데 플레이스 검색, 그러니까 지역 검색, 가게 검색 이거는 앞으로 네이버가 다 먹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카카오든 뭐 다른 서비스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 네이버가 강제로 우리 데이터, 영수증 리뷰 데이터나 우리 지도 데이터를 다 알려줄게. 우리가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할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이버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는 순간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네이버 예약. 그리고 그 실시간 빈자리 있죠? 그 뭐였지? 페이히어였나? 실시간 빈자리. 페이히어가 아니구나. 그 테이블링. 그죠? 테이블링 같은 거 쓰시면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네이버 페이.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문. 포장 주문은 웬만하면 스마트 주문을 하시고 스마트 콜 그리고 뭐 네이버 톡톡이나 이런 것들 꼭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나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혹시나 주차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소홀히 적지 않았나? 톡톡 클릭하면 내가 제대로 지금 문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플레이스를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운영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길 찾기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그죠? 실제로 그 가게를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정성 데이터 축적입니다. 일단 제일 구체적인 정성 데이터는 결국 리뷰입니다. 리뷰에 맛있어요, 또 올게요, 좋아요. 어떤 가게는 점 하나 찍은 리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리뷰는 소용이 없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최소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이 가게는 룸이 있어서 상견례 하기 좋아요. 또는 주차 공간이 넓어서 가족끼리 오기 좋아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뭐 지민 디자이너에게 레이어드 컷 시술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술 이름. 그 누구한테 받았는지. 여긴 주차장이 있어서 누구랑 왔는지. 가족끼리 왔는지. 여기는 어떤 특정한 룸이 있어서 상견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AI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 가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리뷰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제 유튜브 보시면 그 닭가 대표 그 가게 대표님이랑 그 아름포미 퍼스널 컬러 대표님 보면 맞을 거예요. 리뷰 가이드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레발콩 사장님 카페 사장님 또 리뷰 가이드를 어떻게 써달라고 해놨어요. 어떤 걸 넣어달라고. 근데 그걸 말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바쁘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 그럴 수 있어. 저 이해해요. 근데 그냥 그게 단순하게 그냥 손님한테 뭐 이걸 떠나서요. 손님이 그렇게 안 적어주면 이제 앞으로 내 가게가 AI한테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뷰를 받으실 때는 요 구체적인 누구랑 왔는지,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뭔지, 그리고 다음 사람들한테 추천해줄 팁, 요 4가지가 들어가는 게 가장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꽁명인 대표님은 1대1로 직접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좋은 리뷰 많이 받는 사장님들 제 주변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장님들이 그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리뷰를 써달라고 한다. 손님한테 직접 가서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 주변 분들한테 알려준대요. 그분 아시는 사장님들도 그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리뷰를 많이 받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얘기를 한대요. 리뷰 가이드 만들어서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써줘, 고객들이. 그러면 그걸 알려줘도 안 하신대요.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서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리뷰 많이 받아서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전환율도 높아지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고, 그렇게 잘 되는데, 그걸 알려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뭐, 바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사실 내 가게 매출이 더 오르고 내가 더 성장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죠. 꼭 이런 거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최소한 동행자, 요거. 여자친구랑 왔어요. 부모님이랑 왔어요. 아이랑 왔어요. 이렇게. 누구랑 왔는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이버가, AI가. 둘째,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데이터하러 왔어요. 회식하러 왔어요. 뭐 노트북 작업하러 왔어요. 뭐 레이어드 컷 하러 왔어요. 뭐 이달의 아트 네일 하러 왔어요. 속눈썹 펌 하러 왔어요. 휴가로 뭐 풀빌러 왔어요.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이버가 AI가 그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꼭 하죠. 거점 키워드 넣으라고. 그 우리가 공략해야 될 키워드. 내가 강남 점심 맛집을 공략하면 강남에 있는 점심 맛집 찾다가 땡땡에 왔는데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대 원데이 클래스를 내 고점 키워드다. 그러면 홍대에서 원데이 클래스 하는 곳 찾다가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래야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네이버가 그 키워드에 대한 점수를 더 많이 준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컨설팅 잘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컨설팅 많이 받으려고 하고 왜 컨설팅이 싼 게 아니잖아요. 제 컨설팅이 비싼 말이에요. 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받냐? 왜 만족을 하느냐? 왜 7년 동안 나는 망하지 않고 계속 컨설팅 받는 사람이 계속 많냐?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같이 찾는 거예요. 그 가게에 맞는 거를,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행하시면 돼요. 제가 실행하게끔 계속 잔소리 하거든요. 하라고. 네. 그럼 해요. 하면 효과가 나와요. 간단하죠. 네, 제가 컨설팅 비결은 그겁니다. 이거를 간단한 원리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알려주면 못해요. 물론 제 마음에는 사실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하게 만들고 싶은데 10가지를 시키면 못 하신단 말이에요. 예, 저도 장사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 알아요. 그러니까 못 하시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거 딱 3개만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가 했더니 효과가 나오네? 매출이 올라가네? 신규가 더 많아지네? 재방문이 더 늘어나네? 이렇게 하면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4번째, 5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스스로.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뭔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면 2번째, 3번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한꺼번에 많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한두 개, 3개 정도만 딱 뽑아서 나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오늘 은코치가 알려준 요거 3개는 내가 무조건 할게. 라고 딱 결심하시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 효과를 느끼게 되실 거고 그 효과를 맛보시면 이제 4번째, 5번째도 이제 스스로 하시게 될 거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라. 일단 하나부터 제대로. 자, 그리고 리뷰를 부탁할 때도 리뷰 가이드를 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답글도 쓰셔라. 답글이 재밌는 게요. 제가 이거 네이버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답글을 빨리 다는 게 그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재밌죠? 답글을 빨리 달면 그 가게가 쉽게 말하면 친절도 점수가 올라간대요.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 직원이 한 얘기니까 그 플레이스 담당 직원이 한 얘기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가?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댓글을 빨리 달면 달수록 친절도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니 가능하면 24시간 내로 답글은 좀 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빨리 기본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어쨌든 빨리 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24시간 이내. 바로바로 달면 좋겠지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니까 그건 또 힘들고 최소한 하루 안에는 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도 점수라고 따로 있나 봐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자, 그래서 그리고 상세 설명 있죠. 이렇게 적으시면 많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뭐 정성껏 만든 뭐 어떻게 레스토랑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하면 AI가 가져갈 정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치가 어디다. 강남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고 주차 가능이 아니라 주차는 열대 가능하고 어디에 대고 어디 돼서 지하 3층에 대시고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룸이 있어요가 끝이 아니라 룸이 2개인데 하나는 4인이고 하나는 8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목적
저희는 상견례장으로도 좋고 청첩장 모음이 좋고 그리고 코스 요리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시면 창가석을 지정 가능하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을 미리 결제하고 이용하셔라. 이렇게 예약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셔야 네이버가 이 정보를 가져가서 고객들한테 추천해 준다. 라는 말입니다. 예, 그 상세 설명에 이런 자세한 정보를 가득 넣으셔라. 이거는 사실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상세 설명을 무슨 블로그처럼 매일 적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제대로 딱 적으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만 한 번이라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셋째로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어뷰징 하시면 안 된다. 자, 플레이스 플러스 얘기가 나오죠. 제가 플레이스 플러스 하라고 특히 식당 이랑 할 수 있는 그 요식업 쪽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스 플러스랑 네이버 커넥트 웬만하면 하셔라라는 이유가 네이버가 그거에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게 과연 돈이 되겠습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얼마나 큰 회사인데 그깟 그 결제 그거 단말기 팔아서 뭐 얼마나 벌겠다고 거기가 그 돈 벌라고 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고객 결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가져오냐고요? 이유 없이 가져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주라는 거예요, 네이버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 했는데 가게 플레이스만 보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컨설팅 하셨는데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컨설팅 받으시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쉽게 뭐 간단하죠. 더 잘 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레이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컨설팅 받으셨는데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웨이팅 있을 정도로 잘 되니까. 근데 근데 그 가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가게는 플레이스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모르잖아요. 리뷰도 안 적고 뭐 예약도 안 하고 이러니까 네이버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네이버한테 플레이스 플러스라 결제 데이터를 딱 주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와, 여기 이 지역에서 장사 엄청 잘 되네? 알 거 아니에요. 야, 이 가게를 손님한테 소개해줘야겠다. 추천해줘야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은 무조건 플레이스 플러스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토스는 포스뱅크요? 포스뱅크는 잘 모르겠네요. 예, 꽃집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플레이스 플러스를 하든지 네이버 커넥트를 하든지 네이버 예약을 하든지 네이버 페이를 쓰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영수증 리뷰를 하든지 그게 전부 다 고객의 실제 데이터잖아요. 그 실제 데이터를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걸 가지고 와서 AI에 활용을 할 거다라는 거. 지금 또 활용하고 있다. 그건 AI를 떠나서 지금 또 활용하고 있고 지금 또 그걸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AI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손님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게를 고르게끔 에이전트를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아, 맞아요. 토스가 쉽죠. 네, 맞아요. 어려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생태계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플레이스 플러스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스기 연동으로 실제 결제 금액도 알 수 있고 주간 인기 메뉴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도 알 수 있고 시간대별 혼잡도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건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네이버가 쓸데없이 재방문율 그러니까 고객이 다시 온 이 고객이 이 가게에 다시 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네이버가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재방문이 왜 중요하냐? 제가 자주 가는 집이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 이 동네에 나한테 맞는 가게를 추천해달라 했을 때 제가 자주 가는 가게를 저 사람한테 추천해 줄 겁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게 만족도가 제일 높을 거니까. 그래서 그 재방문율. 그럼 재방문율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결국 네이버 예약이나 아니면 뭐 영수증 리뷰 아니면 뭐 플레이스 플러스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네이버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이버의 노예가 되세요.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랑 고객이랑. 예, 요 두 명의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 네이버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만족시키면 사장님이 돈을 버는 겁니다. 네이버도 만족시키고 고객도 만족시키면 이 네이버랑 고객이 사장님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게 결국 사장님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고객과 네이버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앞으로는 그 신용평가 요에도 플레이스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뭐 대출 같은 거 받으실 때 그 뭐 보증보험 이런 거죠. 이런 거 받으실 때 플레이스 별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겠다. 뭐 결제 금액, 예약 기록 이런 것들도 신용평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네이버 신평사가 협력해서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별점 고객 후기 많고 별점 많으면 이자 깎아주고 별점 안 좋고 후기 안 좋으면 비싼 이자 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혜택도 있다.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결국 이거의 시작은 뾰족한 고객 공략입니다. 이거 페르소나 제 강의나 컨설팅 들으시면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을 겁니다. 그죠? 페르소나가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강남역 카페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20대 여성이 검색하는 거랑 40대 남성이 검색하는 거랑 아이가 있는 고객이 검색하는 거랑 다르다. 자, 20대 여성이 검색했을 때는 이런 느낌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40대 남성은 이 사람이 차가 있어. 그러면 주차되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키즈존이 있는. 아이 데리고 많이 가는 그런 가게를 추천해주겠죠, AI가.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 가게는 AI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고객한테 내 가게를 보여줄까? 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 가게는 20대 여성 또 오고 40대 남성 또 오고요. 아이 있는 사람 또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고객 한 명을 골라야겠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을 페르소나 삼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페르소나 꼭 한 명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2명, 3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다만 모든 고객을 내 가게로 오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AI 시대에 뭐 AI 시대를 떠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한 한 고객, 한 페르소나를 만족하는 가게는 오래 살아남을 거고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가게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장사뿐만 아니고요. 사업도 그럴 것이고 모든 일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셉이죠. 컨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잠깐만요. 막창집 사장님이 플레이스 플러스로 바꾸고 전쟁 터지고 네네 이란 가게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고민이에요. 괜히 바꿨나 했어요. 결제 데이터가 부족해서 데이터가 준비 중으로 뜨거든요. 이것 때문에 조용한 거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넘치게 많지 않으면 플레이스 플러스는 쓰지 않는 게 좋을 듯해요. 플러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플레이스 플러스가 가게에 영향을
장사가 안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플러스를 쓴다고 해서 손해 볼 거는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쓰면 어차피 노출은 그런 것들이 노출 안 되실 건데, 그죠? 네. 도움이 되면 됐지 아마 손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쓰기 싫으시면 뭐 지금 포스기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포스기 회사에 연동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쓰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플레이스 플러스가. 맞아요. 한번 막창집 산 먹자고 막창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이런 거죠, 그죠? 뭐 우리 가게는 누구나 편하게 오는 가게다. 누구한테나 맛있다. 우리 가게는 맛있어요. 가족 모두 환영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 우리는 됐고 우리는 그냥 아이 있는 손님만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데이트 20대 남녀 거기 오지 마. 그렇다고 오지 마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신경 안 쓰는 거죠. 우리는 아이랑 같이 오는 엄마 고객을 우리의 페르소나로 고객을 잡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돼? 여름에도 따뜻한 미온수가 있어야 되겠지. 아이들이 트램플린 좋아하니까 트램플린 준비해놔야겠지. 아기 침구 별도로 준비해야 되겠지. 아이가 놀다 다칠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설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데이트하는 고객들한테는 울타리나 아기 친구, 트램플린 저런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객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이런저런 아무 무색무취의 가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AI도 추천해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시 AI를 쓰는 고객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사장님이 전부 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AI한테 만약에 어떤 가게를 추천해달라 그럴 때 질문을 누구나 맛있게 먹을 가게 추천해줘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AI 검색을 AI 검색을 해야 되나? AI 검색을 합시다. AI 검색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어떤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차를 가지고 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뭐 진짜 봄에 가기 좋은,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냥 야, 세상에서 그냥 제일 맛있는 가게 한번 소개해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가게가 뾰족하지 않으면 추천이 힘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요게 정말 중요해요. 요거는 근데 마케팅의 기본이라서 꼭 AI가 아니더라도 요 페르소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페르소나 그때 제가 AI 만들어 드렸죠. 그걸로 한번 해가지고 우리 가게의 페르소나는 누구인가 리뷰 복사 붙여넣기 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맞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쓰니까. 그래서 그거 쓰셔가지고 한번 내 페르소나 고객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이나 뭐 사실 자영업자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할 때 그런 유의 고객들을 모집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 좋아. 나는 이제 앞으로 뭐 40대 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거야. 그러면 대단할 게 없어요. 뭐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할 때 그런 분들만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테이블이 넓어 좋았다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AI 브리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I 브리핑으로 들어가고 그게 결국 AI한테 추천이 되고 그걸 본 고객이
우리 가게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AI를 떠나서 일반 고객들도 이렇게 이걸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단톡방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예, 공지사항 보시면 되고. 자, 5번째.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필요해서 제가 하는 건데, 시즌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일단 체크리스트 뭘 체크해야 되느냐? 첫째, 시즌 메뉴 사진이랑 설명을 추가하셔야 된다. 첫째, 요거. 그리고 둘째, 대표 사진을 계절에 맞게 교체해야 된다. 제가 대표 사진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교체를 해야 한다는 뜻이 3개월에 한 번이 계절이잖아요. 예, 계절이 바뀌는 게 3개월에 한 번이니까. 예, 거기에 맞게 교체를 하셔라. 그리고 이벤트 혜택을 갱신하셔라. 보통 보면 쿠폰 하나 만들어 놓고 주구장창 쓰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봄이면 봄에 맞게 같은 뭐 예를 들면 같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할인이라도 뭐 봄맞이 5,000원 할인이 뭐라도 봄에 뭔가 뭐 의미를 부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식도 월 1회 최소 발행을 하시고 그리고 리뷰는 24시간 내에 답글을 좀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바뀌었는데 플레이스에 반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 영업시간이랑 휴무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거의 한 3명 중 한 분은 항상 영업시간의 휴무일이 달랐어요. 틀렸어요. 신기하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신규 고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의 휴무일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적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요거 체크리스트 요것만 한번 점검을 해보셔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환율은 내 플레이스에 방문한 고객이 실제 내 가게로 방문하는 확률이에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플레이스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5명이 우리 가게 방문했다. 그러면 전환율이 5%가 되겠죠. 근데 그 5%를 만약에 10%로 늘릴 수 있다. 그러면 100명이 방문하면 10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에서 10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5팀에서 10팀인 거죠. 5팀에서 10팀이 된다는 뜻은 뭐냐? 매출이 2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환율을 높이면 매출이 2배가 3배, 2배, 3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환율 높이는 거는 돈이 드냐? 아니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뭐 돈이 든 거라면 뭐 리뷰 이벤트, 뭐 블로그 체험단 아니면 뭐 대표 사진 뭐 새로 찍는 거 그 정도? 근데 요즘은 AI가 잘 나와가지고 새로 찍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안 들어요 요즘은.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 내 돈은 안 들어가지만 노력 비용은 들어가시는 거죠. 그 사장님의 노력 비용은 지불하셔야 된다. 근데 그것도 지불 안 하시고 더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시는 거는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지금 제 라이브를 지금 23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도 그냥 대행사한테 맡겨서 뭐 알아서 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해봐야겠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왜 그 클로드 코워크를 써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여기 계신 236명의 사장님들은요 스스로 공부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클로드 코워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배운다 말은 배운다고 하는데 써보면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진짜 유튜브로 1시간 2시간만 좀 보시면 돼요. 클로드 코워크 초보 강의 이런 거 있어요. 유튜브 가면. 그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제가 다음에 또 라이브를 한번 진행하게 되면 그때도 오셔가지고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한번 클로드 코워크 써봤는데 아니면 클로드 코드 내가 해봤는데 공부해봤는데
야, 이런 게 되더라. 이렇게 좋아졌다. 뭔가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죠. 이제 최신. 근데 이게 시즌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얼마 전 유튜브 찍을 때도 이거 주제로 찍었고, 제가 계절 바뀔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콘텐츠도 이런 쪽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강의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컨설팅도 이 바뀔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이게 사장님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플레이스의 어떤 노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최신, 그러니까 바뀌는 뭐 3, 4월, 봄, 벚꽃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고, 5월은 가정의 달 이런 게 있을 거고, 6월에서 8월은 여름 휴가, 뭐 시원한 메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키워드가. 그 키워드는요, 그 계절에만 팍 올라가고요. 나머지 계절에는 검색량이 적어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뭐 벚꽃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예, 그런 키워드를 잘 잡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매출을 엄청 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미리미리 1년 거를 사실 우리가 1년 기준으로 보면 뻔합니다. 뻔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봄 되면 벚꽃 펴. 벚꽃이 뭐 작년에는 안 피고 올해는 폈나요? 아니잖아요. 벚꽃은 매년 피고, 가정의 달은 매년 가정의 달은 돌아오고, 여름은 계속 돌아오고, 가을에는 단풍 들고, 겨울에는 연말 모임에 크리스마스,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년 하는 계획을 미리미리,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전에 세워놓고 공략을 하면요, 매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면 봄이나 가정의 달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가정의 달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의 달이면 뭐 어버이날 가기 좋은 식당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거 찾잖아요. 뭐 부모님 모시고 가지기 좋은 뭐 맛집이라든지, 뭐 아이랑 같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맛집을 검색하더라도 그때는 그런 목적의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월 달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가게가 만약에 그런 가게라 그러면 부합한다.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그 블로그 리뷰를 체험단을 모집할 때 이 내용을 넣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체험단을 모집할 때 우리 키워드를 정하잖아요. 뭐 땡땡 맛집이라 칩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땡땡 맛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블로그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블로그라고 해서 땡땡 맛집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기 좋은 땡땡 맛집 어디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단 하나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5월 전에, 그럼 4월 달에, 이번 달에 우리가 어떤 리뷰를 쌓아야 되느냐, 체험단을 모집해야 되느냐, 여기는 부모님이랑 모시고 가기,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 이런 가족 외식하기 좋은 가게다라는 리뷰를 지금부터 쌓아놔야 되겠죠. 4월 달에는. 만약에 체험단 내가 10명 모집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 7은 이 내용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제 말은. 그래야 4월 달에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검색하다 보면 이 가게 블로그 리뷰를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네.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다고 그러네. 그럼 여기 가야겠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블로그 리뷰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 계절에 시즌별로 맞는 블로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로그 리뷰를 맨날 똑같이 그냥 땡땡 맛집 뚱뚱땡 끝나고 이게 아니라 벚꽃은 벚꽃에 맞게, 봄은 봄에 맞게,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에 맞게, 여름 휴가 여름에 맞게끔 미리 한 달 전부터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해서 리뷰를 많이 쌓아놓으면 전환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되셨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이해됐다. 1번. 제가 좀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리나? 1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뷰티에도 해당이 되냐고? 뷰티도 해당이 되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컨셉을 잡기 나름입니다. 컨셉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들이 부모님이랑 가기 좋은 강남에 있는 식당 이렇게 검색 안 하잖아요. 검색을 할 때는. 하지만 뭐 강남역 땡땡 맛집을 검색했을 때 그중에 블로그 리뷰도 볼 것이고 볼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리뷰가 있는 가게를 간단 말이에요. 그 전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키워드만 자꾸 생각하는데 키워드는 노출이잖아요. 제가 노출, 전환, 재방문 요거 세 개 구조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사람이 돈 못 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 자꾸 노출만 생각한단 말이죠. 키워드는 뭘 잡아야지. 그게 아니라 키워드도 중요한데 땡땡 맛집 뭐 땡땡 미용실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블로그 리뷰나 영상 리뷰, 고객들이 적은 리뷰를 봤을 때 그게 여기는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룸이 넓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리뷰가 적혀 있으면 그 고객이 그럼 여기 가겠다라고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환율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 근거를 미리 깔아놔야 된다. 정확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미리 여기에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놔라. 근데 그거를 매월 똑같이 할 게 아니라 5월은 5월에 맞게, 6월은 6월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4월이니까 4월은 5월 준비. 5월 걸 5월에 준비하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봐봐요. 5월 걸 5월에 준비하면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5월은 6월 걸 준비해야죠. 그죠? 그 6월에 어떤 사람들이 6월에 보통 어떤 걸 찾는지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죠? 예,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놔라. 라는 뜻입니다. 한 달 전에. 10월에는 11월. 연말 모임 키워드를 10월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철학관도. 제가 뭐 그쪽은 잘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철학관도 뭐 예를 들어 그분들이 보시고 싶어 하는 그 시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신년에는 뭐 그런 걸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키워드에 맞게끔 잘 정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체험단 모집 기간도 있고 업로드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체험단 모집하는 거를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시면 지금보다 매출이 무조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 지금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에서 나온 성과예요. 구매 전환율이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매 전환율이 60%. 이용자 만족도는 뭐 됐고요. 모르겠고 이거는. 구매 전환율이 60%가 늘었다는 겁니다. 6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매출이 60% 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3천만 원이면 4,800이 됐다는 소리고요. 뭐 5천만 원이면 8천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 뜻입니다. 이거. 구매 전환율이 늘었다. 에이전트를 도입했더니 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매출이 는 만큼 뭐겠습니까? 얘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아지겠죠. 네이버가. 그럼 네이버가 돈을 버는 거죠. 그죠? 플레이스라고 안 그러겠어요? 플레이스를 얘들이 뭐하려고 그렇게 뭐 공짜로 쓰게 해드리겠습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벌겠습니까? 광고 아니면 결제죠. 그러니까 네이버 돈 벌게 해주자고요. 우리가. 네이버도 돈 벌게 해주고 우리도 돈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거 체험단 중요합니다. 체험단이 뭐 체험단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던데 절대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체험단을 왜 체험단 정말 중요합니다. 체험단. AI 브리핑도 체험단에서 가져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체험단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AI한테 AI가 건너뛰는 가게, AI가 이제 안 고르고 넘어가는 스킵하는 가게들은 예약 결제가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한 리뷰밖에 없고 어뷰징이랑 뭐 기자단 이런 거 있죠. 체험단이나 기자단. 여기는 기자단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리뷰 같은 거. 뭐 누구나 다 좋아요 이런 모호한 컨셉을 가진 그리고 아무런 수정도 안 하고 소식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낸 가게 이런 가게는 네이버가 AI가 추천 안 한다. 이런 가게들은. 그럼 뭐냐? 예약 결제 잘 돼 있고 구체적인 키워드 리뷰들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 포스기나 이런 네이버 커넥트
뭐 영수증 리뷰, 네이버 예약, 네이버 페이 이런 거 실제 데이터, 그리고 뾰족한 가게, 그리고 시즌별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해 있는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땡땡 뭐 예를 들면 뭐 분당 야외 카페라고 칩시다. 뭐 용인 야외 카페라고 칩시다. 용인 야외 카페를 이 시점에 검색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좋은 날씨에 야외 이런 게 있는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리뷰에다 적어놔야죠. 그래야 네이버가 그 정보를 가져와서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 뜻이에요. 예, 이런 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는 이 전환 구조, 그러니까 노출, 전환, 재방문, 단골 요 세 가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완성이 되면 AI가 사장님 대신에 영업을 떼어서 신규 손님을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돈 많이 써서 광고 많이 해서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가게를 내 스스로 마케팅을 하겠다 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시대가 무조건 옵니다.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영업이 그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직업이라는 소리죠, 자영업이라는 게. 근데 왜 다른 거는 음식도 자기가 만들고 뭐 돈 계산은 자기가 하고 다 자기가 하는데 왜 마케팅만 맡기냐고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마케팅도 직접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